자, 이전 방송 이후에 계속 고점 형성한 이후에 여기서 다시 한번 변동성이 나올 가능성이 높고 어떤 행보 구간을 만든 이후에 변동성을 모색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2021년 2월 3일 알파프로입니다. 오늘은 기관이 양시장 매도를 보이면서 전체적으로 시장의 변동성이 조금 커지고 있습니다. 제가 말씀드렸지만 올해 가장 큰 이슈는 바로 변동성과의 어떤 싸움이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자, 그런 와중에 오늘 금융위에서 공매도 금지 조치 연장 여부에 대해서 장 마감 이후에 발표를 하겠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정말 발표가 나올 것인지 아니면 뉴스로 그냥 끝날 것인지 그거는 좀 확인을 해봐야 되겠지만 아무래도 이 부분이 오후장에 조금 투자 심리를 부추기는 그러한 영향을 줬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그 관련해서 조금 살펴보고 오늘 제약바이오 차익 매물이 나왔지만 개별 종목 변동성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조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전에 좋아요와 구독, 알림 설정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영상 말미에 히든 종목 다시 한번 어떻게 보는지 안내해 드릴 테니까 끝까지 많은 시청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오늘 공매도 금지 연장 금융위 장 마감 후에 발표를 한다고 하는데요. 과연 공매도 금지 조치가 연장이 될 것인지 물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정확히 알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금융위에서도 어떤 정치권이나 어떤 여론의 추이를 봐가면서 조치를 취하고 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지금 보궐선거가 임박해 있고 또 최근에 개인들이 주식을 많이 사다 보니까 아무래도 그 부분에 대해서 종료를 하려고 했었다가 한 발 물러서는 그런 모습들을 좀 보여주었죠. 과연 어떤 결과가 나타날 것인지 알 수가 없지만 아무래도 공매도 금지 연장이 될 경우 된다고 하면 이제 그동안 먼저 조정을 보였던 제약 바이오를 비롯해서 그동안 선조정 보였던 부분들에 대한 투자 심리가 살아날 가능성이 높고 반대로 공매도 금지 연장이 이제 종결이 된다고 하면은 아무래도 먼저 올랐던 종목들에 대한 차익 매물이 내일부터 나올 가능성을 배제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그러한 흐름을 잘 보시고 대응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또 한 가지 제약 바이오 관련해서 저희가 셀리버리 이 방송을 여러 번 해드렸죠. 자, 셀리버리는 여러 번 방송을 해드렸는데 오늘 새로운 이슈가 뉴스가 하나 나와서 알려드리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핵산 치료 물질 연구 결과 아시아 2위 제약사에 일단 통보를 했다는 기사가 나와 있습니다. 자, 셀리버리는 아시아 2위 제약사에 양리물질 생체 내 전송 TSDT 플랫폼 기술을 접목해서 세포 투과성 핵산 치료 물질에 대한 개발 연구를 이제 통보를 했다고 합니다. 아무래도 장중에 조금 먼저 변동성이 나왔던 그러한 부분들이 있고요. 아무래도 셀리버리는 공매도가 이제 연장이 된다 그러면 아무래도 다시 한번 변동성을 보일 수가 있는 그러한 소식이라서 한 번 더 알려드리고 오늘 저희가 제약 바이오 쪽에서 좀 살펴봐야 될 종목 한국파마 최근에 조금 눌림목 조정상이 나와서 어떻게 대응해야 될 것인지 또 그리고 SK케미칼은 여러분들이 SK그룹주들은 좀 관심 있게 봐야 되는 부분 중에 하나가 바로 SK바이오사이언스에 대한 상장 이슈가 분명히 굵어질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러한 흐름을 어떻게 대응을 해야 될 것인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한국파마입니다. 한국파마는 이전 방송에도 한 말씀을 드렸지만은 21선, 자 21선이 여러분들이 보시면은 53,200원 정도 됩니다. 자, 53,200원 정도가 되지만 1차적인 부분은 아무래도 6만원대 지지 여부가 중요해 보입니다. 자, 이전 방송 이후에 계속 고점 형성한 이후에 차익 매물이 좀 나왔죠. 왜냐하면 임상 실험 결과로 인해서 그 기대감이 반영이 됐지만 앞으로 추가적으로 삼상에 대한 어떤
결과가 나오기 전까지는 또 아무래도 트레이딩 하는 주체들이 또 다른 종목으로 옮겨갈 가능성이 높죠. 아무래도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6만원대 지지 여부가 1차적인 관건이고요. 여기서 만약에 공매도 금지 연장이 될 경우에는 여기서 다시 한번 변동성이 나올 가능성이 높고, 특히 이번에 만약에 삼상에서 변이 바이러스나 이런 부분들에 대한 효과가 다시 한번 나타난다 그러면은 아무래도 고점 돌파를 위해서 한 번 더 변동성이 나올 가능성이 높습니다. 우선 이런 종목들은 여러분들이 장중에 변동성이 심하기 때문에 처음 대응하시는 분들은 트레이딩 관점에서 대응을 하시되 손절은 좀 짧게 잡고 가시고, 만약에 기존에 가지고 계신 분들은 아무래도 변동성이 나오는 부분을 이용해서 단계적으로 비중을 조절하는 그러한 전략으로 가지고 가시는 것이 바람직해 보입니다. 물론 향후 거래량이 여기서 만약에 증가가 되면서 저점 자체가 높아질 경우에는 아무래도 고점 돌파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기 때문에 흐름을 한번 잘 보면서 대응을 해야 될 것 같고요. 특히 바이러스 치료제 관련해서는 진행 사항들이 굉장히 빨라질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러한 흐름을 잘 보고 대응하시되, 만약에 이제 1차 지지선 자체가 무너지거나 21선을 깬다 그러면은 아무래도 조정폭이 깊어질 수가 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차익 실현보다는 일단은 비중을 조절하는 그러한 전략으로 대응하시는 것이 바람직해 보입니다. 자, SK케미칼 최근에 오늘 신고점을 다시 한번 냈습니다. 자, 물론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고가이기 때문에 변동성 자체가 좀 커지고 있다. 다만 35만원대에서 지금 추가적으로 어디까지 올라갈 것이냐, 그거는 일단 알 수 없지만 1차적인 부분은 한 50만원대 50만원대까지 장중 흐름을 좀 보여줄 가능성을 배제할 수가 없습니다. 특히 여러분들이 아시겠지만은 SK바이오팜 상장 시에 급변동성을 보여줬기 때문에 추가적으로 SK바이오사이언스가 만약에 상장 일정이나 이런 부분들이 확정이 되는 시점에서는 주가 변동성이 크게 나올 수가 있습니다. 다만 중장기적으로 이 SK케미칼 같은 경우에는 저점 자체가 계속해서 어떤 42만원대에서 지금 한 47만원대의 어떤 행보 구간을 만든 이후의 변동성을 모색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물론 최근에 거래량 자체도 조금씩 늘고 있기 때문에 추가적으로 위로 상승할 가능성이 높겠지만 아무래도 차익 실현에 대한 욕구도 분명히 나올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들은 아무래도 시장 흐름을 보면서 대응하시는 것이 중요해 보입니다. 다만 이 종목은 고가의 주식이다 보니까 변동성 자체, 악재가 나왔을 때 좀 변동성 자체가 커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이제 저점 자체가 높아지더라도 이 고점을 계속 경신한다고 가정했을 때는 아무래도 주가의 우상향이 점진적으로 이어질 가능성을 배제할 수가 없습니다. 다만 이 46만 8천원이 고점이 됐을 경우에 1차적인 눌림목 자체는 아무래도 42만 5천원, 2차적인 부분은 40만원 정도 지지를 확인하시면서 대응하시는 것이 중요해 보입니다. 자, 오늘의 히든 종목 아무래도 5% 정도의 상승을 보이면서 마감할 가능성이 높고요. 바닥권에서 반등 가능성을 보여주는 가운데 2차 전지, 배터리 원가 절감에 대한 이슈가 불거질 경우 다시 한번 급등세를 보여줄 가능성이 높습니다. 자, 이 히든 종목 궁금하신 분들은 저희 alphapro.net 알파프로 홈페이지에서 투자 정보를 클릭하셔서 상승 예상 종목, 여기 들어오시면 히든 종목에 대한 리포트들이 들어가 있습니다. 자, 히든 종목 리포트를 클릭하신 다음에 리포트를 받으시고 비밀번호 받기 클릭을 하십니다. 비밀번호 받기 클릭을 하시면 성함과 연락처를 남겨주시면 저희가 순차적으로 비밀번호를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지금 시장은 굉장히 다이나믹하게 변동성 자체가 개별 종목별로 커지고 있기 때문에 혼자서 고민하지 마시고 저희 알파프로 자동매매 프로그램이 도와드리겠습니다. 저희와 함께 안정적인 수익을 낼 수 있는 좋은 기회로 활용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